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이죠.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인상한다면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의 경제 패널들은 연준이 테이퍼링 끝나면 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유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내년에 테이퍼링 끝나면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유 환율 연구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테이퍼링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패널들은 월 1200억 달러씩 공급하는 그 돈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라는 통계를 제가 제시할게요. 우선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니까 3개월이죠. 그러면 1200억 달러씩 공급하면 그 3600억 달러 되잖아요. 3개월이니까. 근데 미국의 본원통화 통계를 보면 4월에 6조 3천억 달러, 5월에도 6조 3천억 달러, 6월에는 5조 7천억 달러로 약 한 6천억 달러 줄었어요. 그러면 3,600억 달러까지 합하면 9,600억 달러가 줄은 거죠. 그죠? 9,600억 달러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이유였냐는 거예요. 양적 완화 정책이라 하면 증가해야 되잖아요. 3,600억 달러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6천억 달러 줄었으니 9,600억 달러가 그 양적 완화 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그 1분기 3개월 만에 약 한 1,600억에서 1,700억 달러 정도 적자예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얼마가 모자라나 하면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8천억 달러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이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1200억 달러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국채를 사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연기금 펀드나 시중은행이나 그 채권형 펀드에서 인수를 하면 양적 완화 정책하고 관계없이 기존에 풀린 돈을 가지고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억 달러 그것이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부터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쓰랑설레 하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줄이는 초기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4월, 5월, 6월을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3,600억 달러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6천억 달러 감소한 거예요. 본원통화가. 그런데 그때 미국의 경상수지 1,700조 달러, 1,700억 달러네요. 1,700억 달러를 공제하더라도 8천억 달러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그와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 정책과 관계없이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 미국의 정부 부채를 줄이는 거죠.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의 패널들은 이것을 양적 완화 정책의 끝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그래서 미국 통계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의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10%가 안 된다. 이유는 한 9개 내지 10개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역할입니다. 연준은 두 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 업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 불황 극복 업무가 있어요.
또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또 경기가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그 회복되는 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이제 문제인데, 경기 회복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가 안정의 얘기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접근하면 테이퍼링 등이, 그죠? 근데 테이퍼링을 보면 양적 완화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통계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양적 완화하고 물가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물가 상승이 공급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신흥국에서 지금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코로나 사태로. 그럼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가 와야 되는데, 그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싸게 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원자재 가격까지 올랐으니 신흥국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거든요. 물가 좀 높이 받아야 된다, 가격을. 너네들한테 안 팔아도 우리 팔 때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공급 측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급 측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는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 기업의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는데, 우리 한 기업은 큰 부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기업은 지금도 그 기준금리 안팎에서 이자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 기업은 자산이 많아가지고, 운용자산이 많아가지고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뭐 금리가 오르면 예금하면 되고, 그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 기업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한 기업 못지않게 비우량 기업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요. 비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가 심리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또 미국 정부도 부채가 많잖아요. 그럼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인상했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 때문에도 기준금리 인상하기 힘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아까 비우량 기업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신용도도 낮아지고, 또 기준금리 인상해버리면 또 신용도가 하락에 더하여 또 금리 부담 추가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우량 기업이 많은데, 비우량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심리적으로도요. 네 번째로, 2020년에는 물가 안정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경기가 회복 안 되면, 물가 안정이 되면 굳이 기준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2022년에 왜 물가 안정이 될 것이냐? 우선은 신흥국도 이제 생산이 지금보다는 정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더라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예방약이 이제 공급되고 있고 치료약도 지금 생산될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흔히들 위드 코리아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 생산이 정상화되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국면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이 최소한도로 몇 개월 이상 유지될 거예요. 인덱스 가격이 높은 상태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꼴은 그 수입 물가 하락 요인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가 안정 요인이다. 며칠 있으면 제가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앞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네요. 시장 이해관계자도, 연준 위원들도 시장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채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면 기준금리의 이해관계자예요. 시장금리의 이해관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은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실제 이제 있는 현실이 바뀌면, 실제 이제 경제 환경이 바뀌면 연준위원들도 자기 유리한 대로 의견을 바꿉니다. 그래서 흔히들 점도표로 가는 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까지 금리 인상 쪽에 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중국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얘기인데, 자,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장금리 상승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그 연준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최근 그 한 8월 말 9월 들어와가지고 9월이죠. 9월에 들어와가지고 그 기준금리 인상 안 했어도 시장금리가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0.4,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상승하니까 굳이 연준이 나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1일짜리 콜 금리를 정하는 이유라는 거죠. 시장금리를 존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미국 고용 증가율이 이제 과거와 달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증가율이 둔화되게 돼 있어요.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열악한 기업들이 많이 증가했다고요. 그런 기업들은 고용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국 고용 증가율이 그래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고용과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주장대로 하면 고용 증가율 둔화가 그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할 실익이 없다. 만약에 기준금리로가 얘기한다면 저는 포유환율연구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금리와 같이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테이퍼링이 끝나면 화폐 증발 효과가 오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테이퍼링은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그 통계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테이퍼링 끝나면 경기가 아무래도 호전되면 화폐 유통 속도가 굳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경기가 살아나면 월 1200억 달러 정도의 화폐 유통 속도 증가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문제 없다. 그러니까 굳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또 인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그 인상할 실익이 별로 없다. 시장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금리 0.25% 인상한다고 그 긴축 효과도 없고요. 또 테이퍼링이 끝나면 화폐 증발 효과가 나타나니까 긴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설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긴축 때문에 그 물가가 자극되는 그 긴축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폐 증발 효과 때문에 긴축 효과도 별로 없다. 그럼 경기 살리는 게 제일 우선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경기가 어려울 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리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의 의존도가 낮지만은 중국 경제가 어려울 경우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처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간접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도 그래 높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이죠. 직전 중앙은행 총재인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카드가 실익도 별로 없는 것을 그 사용할 이유가 없다. 괜히 심리적으로 다수가 이제 경제 패널들이
경제학 교과서를 이해를 못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암기했는 거예요. 암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그 테이퍼링조차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양적 완화 정책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분들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의 모는 통계가 입증을 해버렸거든요. 기존에 풀린 돈 중에서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국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미국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돈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미국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 부채 줄이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입증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0가지 얘기, 그런 걸 이제 종합해보면 내년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10%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